안녕하세요. 프리뷰 팀장입니다. 11월 26일 주말 국내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현대모비스와 전주 KCC의 경기입니다. 모비스가 직전 경기 이제 심스가 합류하면서 이제 프림의 어떠한 좀 체력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심스가 직전 경기 4분밖에 못 뛰고 36분 동안 프림이 다시 프론트 코트를 맡으면서 조금 프림이 체력적으로 문제가 이제는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때부터 같은데, 계속 40분 풀타임 뛰고 있어요. 거기다가 체력 소모가 많은 그 페인트 존, 그 프론트 코트 안에서 상대 용병들과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바리엔토스가 폼이 많이 돌아온 모습이다. 폼이 많이 돌아온 모습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우석은 좋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모비스의 걱정은 이 프림이에요. 프림이 KCC의 라거나를 상대로, 라거나가 득점력은 최근 별로이지만 수비만큼은 괜찮거든요. 라거나를 상대로 얼만큼 힘을 낼 수 있을지도 좀 걱정이고, 그 다음에 아바리엔토스가 두 팀의 맞대결에서 이때는 이제 모비스가 승리하였었는데, 이때 당시는 아바리엔토스를 제어를 하지 못했어요. KCC가. 일단 1라운드다 보니까 존재의 미비로 인해서 DB가 제어하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일단은 백코트서부터 허웅을 비롯한 DB의 백코트 자원들이 아바리엔토스를 어느 정도 봉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KCC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1옵션으로 라거나가 아닌 제퍼슨이 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과 이상을 거뒀습니다. 라거나가 최근 좀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에이징 커브로 들어가면서 라거나가 올 시즌에 15점 득점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은 13점, 득점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수비에서는 그나마 버텨주고는 있지만 예전보다 출장 시간도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 제퍼슨이 1옵션이 되면서부터 직전 경기서부터 이제 1옵션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직전 경기에 25분인가 26분인가 정도를 뛰었는데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격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허웅의 활약은 KCC의 핵심이죠. 백코트에서 허웅이 부진해버리면 KCC는 공격의 동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최근 허웅이 나름 괜찮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의 집중 견제에도 이제는 그 집중 견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하는 모습입니다. 허웅의 올 시즌 득점력을 보면 31득점에 어시스트 5.3개, 그 다음에 15점. 근데 최근 5경기 보면은 어시스트가 조금 늘었네요. 많이는 아니고 5.3개, 1개 정도 늘었네요. 어시스트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제 KCC에는 이근희가 3점이 좋은 모습이고, 이근희가
살아나야 뭐 허운과 이근이 어떤 백코트에서 3점 슛감이 살아나야 KCC가 좀 신나는 농구를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기복이 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예, 좀 아쉽고 또 이승현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 5경기에서는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두 팀의 경기는 뭐 어느 쪽으로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최근 뭐 KCC가 직전 경기 KGC한테 졌지만 경기력만큼은 나쁘지 않았고 SK한테 울산 모비스가 졌지만 예, 이날도 역시 모비스의 경기력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프림에 관련해서는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라거나와 제퍼슨이 있는 프론트 코트가 프림과 심스가 있는 모비스의 프론트 코트보다는 오히려 저는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프론트 코트를 KCC가 지배한다면 KCC가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비스의 수비적인 부분도 분명 최근 뭐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오버롤이 83점인데 최근 87점입니다. 3점이나 늘었죠. 반면 KCC 같은 경우는 오버롤이 79점인데 지금 74점, 5점 정도 줄어들었어요. 예,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KCC가 앞서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KCC의 플러스 핸디캡 승 또는 KCC 승까지 예상을 하면서 다득점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SK와 DB 경기입니다. DB의 최근 5연패는 좀 문제가 심각하죠. 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DB에는 첫 번째 에르난데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에르난데스가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가 확연히 틀리고 그 다음에 에르난데스한테 공이 투입되면 너무 공을 오래 끌고 있어요. 뭐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고 공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 더블팀 프론트 코트에서 더블팀 들어오면은 뭐 누가 어떻게 넣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에르난데스한테 공이 들어가면은 나머지 4명은 뒤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그게 이제 메이드라도 되면 모를까 메이드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점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전 경기에서 두경민이 20몇 점을 넣은 것 같은데 안 나왔나 여기? 28점. 두경민이 직전 경기에서 수원 KT와의 경기에서 28점이나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두경민이 28점 득점했는데 졌다? 다른 선수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두경민도 그렇고 알바노도 그렇고 어시스트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두경민 직전 28점 넣는 동안 어시스트 단 하나 했습니다. 가드가 어시스트 단 하나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두경민의 장점은 일단 두루두루 볼 핸들러 역할을 해주면서 많은 어시스트를 가져가면서 다른 팀 동료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찬스가 그리고 뭐 여의치 않을 때 외곽에서 3점을 던지면서 어떠한 그 존재감을 보이는 게 가드의 볼 핸들러의 역할인데, 지금 두경민과 뭐 알바노 뭐 둘 다 뭐 지금 가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지 못하다. 거기다가 에르난데스는 혼자 경기를 하고, 뭐 딱히 지금 이 팀에서 기대할 만한 게 없다. 물론 오늘 두경민이 각성하고 나오고 이선 알바노가 각성하고 나오면서 자기 공격보다 어시스트에 뭐 신경 쓰면서 팀을 살리려는 노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SK는 일단 최준용이 복귀하면서, 저는 최준용이가 직전 경기 모비스전에 복귀하면서 제가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SK가 승리를 할 거다. 최준용이 돌아왔다. 하지만 최준용은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공격에서도 상당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준용이 달릴 줄 아는
선수기 때문에 김선영의 어떤 빠른 트랜지션과 최준영의 어떤 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원희 또한 에르난데스의 어떤 맞대결에서 뭐 전혀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고, 지금 프런트 코트도 그렇고 백코트 김선영이 있는 백코트, 그 다음에 알바노와 두경민이 있는 백코트, 물론 숫자적으로는 DB의 알바노와 두경민이 있는 백코트가 조금 더 앞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김선영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네. 김선영 혼자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물론 지금 SK의 문제점은 일단은 수비가 썩 잘 되지 않고 있다. 많이 넣기도 하지만 많이 실점도 하고 있다. 최근 5경기 보면 물론 77점으로 상당히 실점이 줄어든 건 맞지만 직전 경기 최준영이 가세하면서 수비적인 조직력 문제는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예. 그래서 직전에 90점을 실점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오늘 SK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을 하다 보면은 가드가 내려가니까 더 많이 얻어맞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최준영이 없다면 오히려 수비적인 측면은 훨씬 더 좋겠지만, 최준영이 가세하면서 일단 공격적인 측면은 한층 나아졌고, 다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오늘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뭐 최근 DB의 공격력은 거의 7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7점 정도가 떨어지고 수비도 뭐 썩 잘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83점 정도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SK가 마이너스 1점의 핸디캡 무난히 극복하면서 두 팀 모두 수비가 약간 좀 허술하다. 그래서 다득점 경기를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KT와 LG와의 경기인데, LG는 계속 퐁당퐁당 거리고 있으니 오늘은 지는 날이 맞겠죠. 그죠? 예. 오늘은 지는 날이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KT가 워낙 지금 상승세입니다. 올 시즌 초반만 해도 KT가 정말 답답했어요. 공격도 안 되고 뭐 수비도 안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됐죠. 거기다가 뭐 컵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아노시케 같은 경우는 막상 리그에 들어오니 삽질을 해대고 정말 풀리는 게 없는 그런 KT였는데, 캐롯과의 경기, 이 경기서부터 KT가 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아노시케가 22점 넣었고요. 이날 아노시케가 거의 한 30점 넘게 넣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KT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경기서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KT가 올 시즌 초반부터 트랩 수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트랩 수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문제, 한 3쿼터, 4쿼터 되면서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격도 되지 않고, 또 지친 상황에서 트랩 수비를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트랩이 걸리지도 않는 모습이고, 그래서 트랩 수비를 이때서부터 포기했어요. 11월 19일 요 캐롯 경기서부터. 그런데 그때서부터 승리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트랩 수비를 포기하면서부터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3, 4쿼터의 어떤 뒷심이 살아나면서 공격력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KT의 분위기는 좋다. 뭐 아누시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국내 선수들이 지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KT다. 반면 LG 같은 경우는 마레이의 평균 득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레이가 15점 정도 하거든요. 평균 15점 정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2점, 한 3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마레이도 좀 많이 뛰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 체력적인 문제도 이제 서서히 대두가 될 시기가 되는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세이커스 같은 경우, LG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이재도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재도가 살아나자 윤원상과 이관희가 동시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에서만큼은 확실히 마레이가 책임을 져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컨 찬스도 많이 잡을 수 있으며 상대에게 공격 리바운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LG의 경기력이 최근 나쁜 모습은 아니고요. 하지만 오늘 아노시케가 만약에 직전 경기와 같은 폼을 보여준다면 마레이가 아노시케를 막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마레이 같은 경우는 프론트코트 골 밑에서의 어떠한 강점은 분명히 있지만 아노시케가 한두 발 떨어지는 미들라인에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마레이의 어떤 스피드로는 아노시케를 잡기는 힘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노시케가 살아난 지 얼마 안 됐죠. 이 경기서부터 지금 SK전은 11득점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주 디비전에서 많은 득점을 하기는 하여서 약간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는 많이 좋아진 모습은 확실합니다. 게다가 양홍석이 최근 좋은 득점력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서민수가 양홍석을 맡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민수가 아니라면 딱히 LG에서 양홍석을 맡을 수 있을 만한 유닛도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KT가 핸디 극복하면서 다득점 상황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KT의 수비도 좋고 LG의 수비도 좋지만 오늘 경기 만약에 아노시케가 활약을 해준다면 충분히 다득점 경기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솔직히 KT LG 경기는 다득점 가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일단은 KT의 득점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KT 마인승을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 농구 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하나원큐. 삼성생명이 완전히 참교육 당했죠. 직전 경기 우리은행전에서요. 완전히 참교육을 제대로 당했는데 지금 이 삼성생명도 고민이 좀 많죠. 가장 큰 고민은 키아나 스미스예요. 키아나 스미스가 가장 큰 고민이고, 분명 공격적으로는 훌륭한 유닛인데 이제 수비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나마 직전 삼성생명전에서는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20몇 분을 뛰었는데 무득점 하면서 키아나 스미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배혜윤 같은 경우는 14분인가 뛰고 경기를 포기했어요. 임금배 감독이 아예 오늘 경기를 대비하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배혜윤이 중심을 잡아주고 강유림과 키아나 스미스, 그 다음에 이해란, 면면을 따져보면 하나원큐보다는 확실히 좋은 멤버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만큼은 삼성생명이 직전 경기에서 너무나도 부진했기 때문에, 부진했다기보다는 우리은행이 너무 잘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홈 경기인 만큼 어떤 반등의 서막을 알려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원큐는 직전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1, 2쿼터까지만 해도 이기고 있었는데 뒷심이 모자르면서 패했는데, 이 팀 같은 경우는 신지현 말고는 딱히 스코어러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양인영 정도 있겠죠. 근데 신지현의 최근 오버롤이 한 16.5점, 6경기, 올 시즌 6경기 16.5점인데 5경기로 하면은 10점, 10점. 좀 아쉽죠. 신지현이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원큐가 승리하려면 신지현이랑 양인영이 최소한 한 4, 50점 정도는 해줘야 돼요. 신지현이랑 양인영이 4, 50점 정도를 해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예림 정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원큐에 활력을 넣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김지영 정도가 해줘야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경기 일단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5경기에 이제 하나 원큐의 슛감 뭐 정말 최악이죠. 16%. 물론 삼성생명도 20%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16%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걸 보았을 때 저는 오늘 경기는 저득점 경기가 일단 예상이 되고요. 저득점 경기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핸디가 마이너스 10.5가 잡혔어요. 마이너스 10.5가 잡혔는데 저는 삼성생명이 핸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오늘 경기는 죽어라고 뛸 것 같아요. 삼성생명이. 죽어라고 뛰고, 그 다음에 키아나 스미스의 어떤 수비적인 문제가 이때쯤부터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쯤부터.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임금배 감독이 조금씩 해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아나 스미스는 공격적으로는 분명히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하나 원큐 같은 경우는 신지현의 최근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뭐 양인영이 오늘 배혜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핸디캡 마이너스 10.5 극복하면서 삼성생명의 승리, 그 다음에 언더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오늘 경기, 이 경기는 뭐 분석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전력이 타이스가 분명히 부상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클립을 봤는데 분명히 무릎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직 저희가 뭐 여러 루트로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구단 측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뭐 기자들도 그렇고 뭐 알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오늘 경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휴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직전 OK전에서 2세트 이후부터 타이스의 점프도 낮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착지하면서의 약간의 어떠한 좀 불편함을 보였어요, 타이스가. 그래서 오늘 경기, 이 경기는 경기 시작 전에 타이스가 출장을 하는지 출장을 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KB손해보험 쪽으로 가시면 되고, 출장을 한다 라고 해도 저는 이 경기 패스가 맞지, 이거를 굳이 KB손해보험이나 뭐 한국전력 쪽으로 가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KB손해보험이 딜을 잘못했어요. 김종호를 왜 내보내요? 진짜 후인정 감독이 바보지. 지금 김정호는 삼성화재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황경민은 아직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높이만 높았지 김정호보다는 확실히 배구의 단수가 떨어지는데, 일단은 뭐 이 경기는 타이스를 먼저 체크하고 접근을 하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 타이스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 서재덕의 폼도 최근 안 좋거든요. 서재덕의 최근 폼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임성진 정도가 있는데 임성진으로 경기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KB의 승리 안 나온다면요, 타이스가 안 나온다면 KB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GS 칼텍스와 도로공사 경기인데, 저희가 프리뷰엔에서 직전 GS 칼텍스와 IBK 경기에서 IBK의 승리를 예상을 했기에 이 경기는 제가 유심히 본 바 있습니다. 그때 IBK가 상당한 역배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그 경기를 VIP 표으로 들었기 때문에 쫄려가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경기에서 GS 칼텍스의 긍정적인 상황이 발견되었는데 3세트부터 강소희가 출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강소희가 완전 최악의 폼이었었는데 3세트, 4세트 강소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소희가 살아나자 GS 칼텍스의 경기력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날 모마가 11번의 공격 차단을 당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강소희가 없기 때문에 IBK 블로커들은 모마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모마만 따라다니면 됐었는데, 만약에 강소희가 살아난다면 모마가 살아나는 건 일도 아닙니다. 모마가 나름
점프력도 있고, 단신이지만 키가 좀 작지만 점프력도 있고, 그 다음에 빠른 스피드 배구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선수이기 때문에 강소희가 살아난다면 모마는 덤입니다. 근데 오늘 경기 분명히 직전 경기 분명히 강소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무조건 강소희 스타팅입니다. 예, 강소희 스타팅으로 나오게 된다면 GS 칼텍스가 직전 경기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로공사는 이제 카타리나가 문제인데, 카타리나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15점 득점에 공격 성공률 32%, 점유율 29%. 그 다음에 이날 최고 득점은 배유나, 박정화가 아닌 배유나였습니다. 박정화의 활용법 또한 이게 좀 골치가 아픈데, 박정화가 아웃사이더 히터를 했다가 뭐 아포짓을 했다가 뭐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아포짓일 때 훨씬 더 공격 성공률도 좋고, 조금 뭐 익숙치 않다고는 하지만, 예, 공격 성공률도 좋고 팀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김종민 감독이 뭐 확실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만, 역시나 이 팀은요, 도로공사는 박정화가 살아나야 돼요. 예, 박정화가 살아나야 돼요. 카타리나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용병 교체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민 감독이 지금 마땅한 용병이 없어서 지금 일단 카타리나를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카타리나는 신장은 있지만 점프가 안 됩니다. 예, 점프가 안 돼서 오늘 GS 칼텍스의 블로커들의 신장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경기보다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카타리나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 강소희가 조금만 살아난다면 GS 칼텍스가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GS 칼텍스가 오늘 경기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만약에 이게 이거 승패 좀 아리까리하다. 예, 아리까리하다. 이거 도로공사도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충분히 도로공사가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경기 5세트까지 봅니다. 예, 5세트까지 보면서 오버가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순위 오버, 2순위 GS 칼텍스 승,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 앤 검색하시면 검색하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여기 밑에 프리뷰라고 쓰여진 거, 예, 프리뷰라고 쓰여진 거 모두 다 열람하실 수 있으니 많은 방문 바라며,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이제 실버, 골드, VIP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멤버십 가입을 받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받고 프리뷰엔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VIP를 좀 한 달 이용권이 아니라 하루만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투데이에서 요 1일 VIP 이용권, 예, 이거 포인트 충전을 하셔서 그 포인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예, 1일 VIP 이용권, 예, 이렇게 1일 VIP라고 써있죠. 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 저희들의 적중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예,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금 거의 1700명, 1800명이 듣는데 60명은 좀 심하지 않나요? 최소한 10%는 돼야 되지 않나요? 10%? 10명 중에 1명도 안 누른다고? 너무 심해 진짜.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